어느 비 오는 날 정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산 장산에 오른다. 늘 도시의 소음과 빌딩 숲 사이에 갇혀 살아가던 그에게 장산에 짙은 숲과 신선한 공기는 오랜만에 얻은 자유와 평온함을 안겨준다.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우비를 입고 기운차게 산을 걸어 올라갔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귀가 익숙해질 무렵 정우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넘겼지만 잠시 후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여동생이 부르는 목소리였다. 정우야, 여기야. 정우는 주위를 둘러본다. 산속에서 여동생을 만날 리가 없었다. 여동생은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야,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있다고. 목소리는 익숙하고 다정했다. 정우는 무심코 목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몇 발자국 걸었을 뿐인데 나무 사이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주변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숲속은 어둑어둑했고 안개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우는 잠시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정우야, 여기 정말 위험해. 빨리 와야 해. 나를 따라와. 정우는 당황한 마음에 목소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급한 그 목소리가 마치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 간절하게 들렸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몸은 젖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정우는 자신의 주위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처음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했다. 목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게 된 것이다. 그제야 정우는 뒤늦게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정우야, 왜 거기 있어? 순간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정우는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다. 목소리는 그의 여동생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기괴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빗속에서 하얗고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숨은 형체 없는 존재처럼 분명히 여동생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이었다. 정우는 뒷걸음질 치며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다정한 목소리였다가 점차 그의 정신을 파고드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로 변해갔다. 점점 웃음소리가 낮고 무거워지며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정우는 그 폭우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렸다. 한참을 달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무거운 호흡을 가다듬으며 뒤를 돌아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비가 내려 미끄러진 바닥과 그를 둘러싼 짙은 안개만이 있었을 뿐이다. 한순간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바로 귓가에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어디가? 정우는 그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달렸다. 이번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달렸다. 한참 후 마침내 산 아래로 내려온 정우는 황급히 숲을 벗어났다. 그제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장산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정우는 잠들기 직전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를 들었다. 정우야, 여기야. 아직 널 기다리고 있어. 장산범의 목소리는 그날 이후로도 그의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